고성국 라이브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벌써 빠른 문자를 주신 분이 계셔서 한 분 네.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3015번을 쓰십니다. 종편을 안 보는데 고성국 라이브쇼는 사회 보는 분들이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아 감사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어쩐지 좀 쑥스럽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첫 코너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정국의 국정 공백이 계속되고 있고 국론 분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이죠. 이 박 대통령이 책임 총리 지명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 분은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요? 김병준 국민대 교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동안 좀 편치 않게 뭐,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예, 제 입장 때문에 편치 않은 게 아니라 세상이 좀 편치 않죠. 예. 근데 그때 그 청문 준비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만두셨는데 예, 예. 그 기간이 꽤 길었지 않습니까? 30 며칠 됐을 겁니다. 아마 최장이라고 그러죠. 그때 열심히 출근하셨었는데. 출근 매일 했죠. 네. 예. 수업 있는 날 빼고. 예. 그런데 그때 그 정치권이 이제 어쨌든 뭐 이거 저 인준 거부, 청문 거부 뭐 이렇게 예. 해서 이제 이렇게 된 예. 건데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안타까웠죠. 왜냐하면은 뭐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는 뭐 그대로 또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국정은 좀 제대로 좀 챙겨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아무래도 이제 황교안 총리 체제에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네. 저 아니래도 어쨌든 제3의 인물을 여야 합의로 그렇게 추천해서 이 책임 총리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쉬웠습니다. 네. 저희가 저 김병준 전 후보자를 모신 것이요. 예. 많은 분들이 예. 김병준 교수는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하셔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저희 국민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겠죠.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들께서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저희가 예. 대신 바로 질문해드리겠습니다. 네, 샵 4560번입니다. 예. 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예. 강력 반발하고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나 예. 뭐 안희정 후보나 예. 다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예, 예.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뭐 구도가 그러니 그러려나 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문제를 좀 크게 봤으면 어쨌든 국정은 돌아가야 된다. 네. 이 적 알을 구별하기 전에 좀 큰 틀에서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저께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예. 지금 어쩌다 보니까 특검 시한 연장을 황교안 권한대행에 다 이제 맡겨놓고서 예. 지금 바라보고 있는 처지가 예. 돼버렸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때 국민의당 쪽에서 하는 말이 아니 그때 총리 좀 교체하고 하자는데 왜 그렇게 반대했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아마 뭐 제3의 인물이든 아니면 김병준이든 일단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제 입장을 떠나서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우리 저 문재인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한번 모셔다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대통령 권력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예, 예. 아, 오늘 못 가져왔는데 죄송합니다. 대통령 권력. 예.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가까이서 모셨댔죠. 예. 그리고 5년. 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을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던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90년대 초. 90년 초에 그 지방자치 실무연구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 저 당시에 이제 네. 그 안희정 지사나 이광재 지사가 이제 다 연구원이었어요. 연구원이었을 때 그때 그 선생님은 이사장이었습니까? 제가 소장? 예. 소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사장. 그러니까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만들고 네. 노무현 대통령은 이사장을 하고 처음에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소장을 했던 그리고 그 밑에 연구원이 이광재, 안희정이었던 그런 때가 있죠. 서가번 혹시 책 속에 그 얘기가 나옵니까? 책 속에는 없습니다. 다른 책 속에 있고요. 예. 그때가 1991년인가 그 90년대 초인데 2년 3년. 그렇죠. 예. 그때 저 문재인 후보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때는 부산서 변호사를 했는데 저희들하고는 접촉이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뭐 같은 아마 이제 법률사무소에 있었고. 부산에 계시니까 이제 서로 그렇게 연락을 했을 거고요. 네. 이쪽에 서울에 있는 연구소는 이제 별도로 예. 운영하니까. 그렇게 해서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한 10년 세월을 쭉 함께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제 청와대 예. 바로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부혁신위원장 인수위부터 인수위부터. 인수위 정무관사.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정책실장하고. 그래서 재밌는 게 저보고 대통령이 이제 그 표현이 좀 있으신데 꼭 네. 보면 날 어떻게 도와주실 겁니까? 뭐 하고 싶냐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예. 이제 그렇게 물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문자들 중에 여러 네. 분이 비슷한 내용을 주셨는데 1475님, 8260님 등등 해서요. 네. 대선에 나오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게 궁금하신 모양이네. 예. 지금 제가 뭐 지금 주자들이 수십 명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나오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수십 명 주자 중에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많죠. 누구예요? 제가 일일이 뭐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한두 명만 좀 거론해보세요. 아유, 자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없는 모양인데. 자, 그럼 바로 오늘 저희가 그 듣고 싶은 이야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하야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여권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일찍 그때 당시에 정치권의 원로들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때 그런 타협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10월. 예, 작년 10월에 올 4월에 대통령이 조기 하야하고 예. 6월에 대선을 치르자. 11월 달이었죠, 아마? 예, 11월 11월 달. 달. 예, 하여튼 성명이 나왔었어요. 예, 예. 지금은 뭐 이 하야를 하든 안 하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헌재는 헌재대로 가지 않을까, 헌법재판소는. 하야를 해도 탄핵 심판을 합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심판이 이미 시작되면은 네. 그것도 아마 우리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가겠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하긴 사표를 내도 예. 사표 못 받아 좀 기다려 우리가 파면시킬 거야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니 어쨌든 그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종결을 해야겠다. 사건 종결을 해야 자기 되겠다. 스스로들.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뭐 글쎄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지금에 와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기 하야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박 대통령하고 연락 되시나요? 안 드렸습니다. 제가 뭐 자, 그만두고 나서 한 번도. 예, 뭐 또 여러 뒷말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제가 A상 사실은 한번 연락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네. 그 위로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해가 바뀌었으면 새해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인지상정. 나중에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반드시 제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두라는 통보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전화로 아니면 직접 만나서? 지금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지명은 했는데. 지명은 했는데 그 지명자 지위가 지금 소멸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누구도 그만두라 소리 하지 않았고 네. 저도 그만두지 않았고 그만두겠다고 성명 내신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소멸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야, 그 참 이것도 그러네요. 참 묘한. 지명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만둔 적도 없고 누가 그만두라 한 적도 없이 예. 그냥 황교안 권한대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 탄핵이 소추가 있었고. 예. 근데 저는 저 교수님 그때 뵈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무안하고 좀 창피한 기분이 느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점에서? 아니 그러니까 붕 떴잖아요. 가운데.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공직을 하다 보면 사실은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그때는 네. 제 자신이나 그다음에 제 몸이 그게 제 몸이 아니고 제 그렇군요.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 뭐 어떤 경우를 당하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것보다 이제 오히려 그
일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 새로운 총리가 안 나왔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걱정을 끼친 게 좀 송구스럽고 그렇죠. 네. 그때 그 지명 받아서 한 30여일 이상 준비를 네. 하다가 이제 지금 네. 이렇게 됐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 선생님의 그 두 가지 장면 네. 한 번은 처음 언론에 노출됐을 때 좀 웃었어요. 그죠? 네. 차에서 내리면서 좀 네, 웃었어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래도 총리 되는 게 그렇게 좋은가? 뭐 이런 비난이 있었고. 근데 그 다음 날인가요? 이렇게 그 입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좀 울먹이셨어요? 수락연설하실 때죠. 예? 네. 그 웃음과 울먹임은 어떤 뜻이었어요? 웃음은 사실은 농담이 아니라 아주 우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네. 깜짝 놀랐는데 네. 저보고 이제 우병우 수석의 장인인 그 이상달 회장을 아느냐라고 하는데 저하고 그렇게 해서 우 수석을 연결시키는 게 너무 어이가 제가 없어서. 어이없다기보다는 너무 재미있는 세상에 이런 수도 있구나. 이제 그래서 기자가 묻길래 제가 갑자기 웃음이 탁 나왔어요. 그래서 웃은 거고. 그게 딱 포착됐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니 말씀 나온 김에 아는 분입니까? 이상달 회장은 잘 알죠. 네. 어떻게 잘 압니까? 우리 향후의 회장. 무슨 향후입니까? 경북 고량 향후에 요즘 유명합니다. 좀 잘 아는 분이구나. 그 장인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셨는데 네. 살아생전에 제가 아주 그러면 언론 기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추도식에도 갔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고 전혀 예상치 않고 하는데 그렇게 갑자기 질문이 나오니까 네. 갑자기 그분이 또 굉장히 그 기행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웃었죠. 그리고 울먹인 대목은 그건 저는 지금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벅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제가 이제 아마 뭐 당연히 대통령께서 그 총리를 제의했을 때 제가 당연히 처음에는 거절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절하다가 나중에 결국 받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좀 그 지금 쓰신 책 제목이 대통령 권력. 대통령 권력.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핵심도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뭐 무슨 문고리니 뭐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대통령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것도 더구나 이 무슨 비선들이 막 한 번은 농단하고 막 이렇게 된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대통령 탄핵은 탄핵이지만 정치권으로 오면 친박 패권도 큰 책임이 같이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했고요. 그리고 이 친박 패권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안 합니다. 동시에 근데 친문 패권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말이죠. 어떤 패권을 추구한다거나 패권주의적인 그런 정치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왜 사라져야 되느냐? 단순히 그게 무슨 배타적인 권력 행사를 하기 때문에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산업 구조 조정해야죠. 그다음에 무슨 노동개혁 해야죠. 금융개혁 해야죠.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이 생사를 도려내듯이 그 아픈 그런 개혁 과제들입니다. 이거 어떤 집단이 단독 집권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지금 어느 나오듯이 누구도. 특정 정파가 단독 집권하면 실패한다. 그거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실패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친박 패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친문 패권인데 어떤 그 세력이든 어떤 폐쇄적으로 어떤 단일 집단, 특정 집단이 자기가 권력을 잡고 국가를 운영하겠다 하는 순간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과 국가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지금 저 인터뷰 하신 거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세력은 공고와 패권화돼 있어. 이렇게 인터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친문 패권이 현실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뭐 제가 정확하게 그게 패권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상당히 그 폐쇄적인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희정 패권 이건 없습니까?
안희정은 일단 어쨌든 연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안 그래도 내일 아침에 제가 칼럼도 하나 쓰고 있습니다만 네. 그 대연정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네. 그 때의 그 심정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대표한테 연정을 제안했을 할 때 그것이 네. 그냥 나온 결정이 아니고 네. 참 저희들이 받쳐드리질 못했는데 너무나 아픈 결정이었거든요. 이 국가를 운영해 보니까 도저히 나 혼자서는 이 단독 집권 내지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구나. 네. 라고 하는 너무나 아픈 그였거든요. 그게 거의 10년, 12년 전인데, 11년 전인데. 그때 그랬습니다. 저는 또 당시 이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그 위치에 있으니까 네. 네. 그 아픈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매일같이 알겠습니다. 그 어떤 그 지금 갈등과 대립 속에 있으니까. 안희정 후보는 연정과 협치를 얘기하고 있으니 네. 패권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문재인 후보 쪽은 패권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도 패권적이라기보다는 좀 폐쇄적인 데가 있다. 폐쇄적이다. 근데 문재인 후보도 뭐 연정이라는 단어는 안 썼을지 몰라도 같은 얘기 하고 있거든요. 뭐 여당에서도 인물을 임무를 발탁하겠다. 네. 인물을 발탁하는 정도를 우리가 연정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연정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야말로 집단과 집단 간에 어떤 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연정은 보다 더 폭넓고 네. 더 큰 개념이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사람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DJP 연합도 연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DJP 연합도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인데 국무총리를 김종필 총리를 예, 시키고 예, 예. 김종필 총리한테 경제부처 5개 장관의 인사권을 줬다. 예. 그래서 자매년 출신의 5개 경제부처 장관이 나타났잖아요. 예. 그럼 이게 연정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일종의 집단과 집단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예. 결국은 서로 집단과 집단 약속이 간의 있는 연정도 거죠.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한 저 얘기도 사실은 그 의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연정을 주장한 거다라고 해석해도 그리고 사람을 뽑아 쓰는 거는 그걸 가지고 연정이라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역시 세력적 결합에 예, 대한 세력적 문제의식이 있느냐. 네. 한 사람이야 뭐 얼마든지 데려다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 총리로 예를 들어서 지명한다. 그게 연정은 아니거든요. 하긴 그러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지명했을 때 야권 쪽에서 나온 얘기가 그게 무슨 협치냐. 한 사람 뽑아가는 게. 예. 이런 비판적 논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단 그리고 세력과 세력 간에 서로의 그 약속 이 중요한 거 그렇군요. 아닌가. 그리고 당시에 야당이 그러니까 국회가 누구를 추천하든 그거를 존중해 준다면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지만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야권 인사 한 명 뽑아놓고 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 우리 인정 못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의 저 발언도 그 맥락에서 볼 때 연정이라고 하기 제가 어렵다. 정확하게 이제 그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한 사람 데려다 쓴다고 하면 그건 연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알겠습니다. 질문 예. 답변해 주세요. 5228님이세요. 지금 총리라면 특검 연장해 주시고 대면 조사 설득하시겠나요? 대면 조사를 특검을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는 제가 구체적으로 더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대면 조사는 제가 반드시 가서 받으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그거는 제가 그것은 네. 제가 총리를 그 지명받고 난 다음에 네. 대통령께 이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요. 기억나네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자진해서 수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네, 라고 네. 이야기를 5228님,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총리로 있다면 예. 그 어쨌든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한테 권한대행으로서 지시할 수 있거든요. 저는요, 이거 서로 예. 이런 경우에 서로 숨기고 그 다음에 뒤로 어떻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음. 결국은 갈 때까지 다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저 같으면 제가 헌재에 가서 제가 스스로 가서 발언하고 변론을 네. 자기 변호하고 하겠습니다. 대통령 저 같으면. 그 변론해라. 예,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서로가 할 수 있는 것 또 보여줄 수 있는 거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것대로 또 그게 상하는
또 뭐 벌을 받거나 제재를 받거나 해야 알겠습니다. 되겠죠. 지금 뭐 선생님이 그 총리 지명에서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평소에도 알고 네. 있으니까요. 이게 소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욱이나 국민의당이 그때 어쨌든 김병준 후보라도 받든지 예. 뭔가 하여튼 다른 형태로라도 총리를 교체했더라면 하는 그 이후에 전국 흐름이 조금은 더 좀 이 부드럽게 서로 이렇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정부에 있을 때 이렇게 경험을 보면 예. 제가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네. 일어날 것은 일어나게 돼 있고 특히 그 정부에 있는 경우에는 언젠가는 다 서로 알게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고생할 때는 고생하고 예, 알겠습니다. 공격받을 때는 공격받고 그렇게 하는 게 이 맞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야 하더라도 헌재가 그 끝까지 갈 것 같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 생각에 그렇다. 예, 만약에 헌재가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을 해서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뇌물죄나 직권남용죄가 인정이 돼서 파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봐서. 이 경우에 대통령이 이제 사인이 되고 사인이 된 박근혜 씨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가 따라오거든요. 예, 그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요. 제가 뭐 이제 법률가가 아니니까 이야기 드릴 수 없습니다만 네. 어떤 경우에도 저는 정말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기본 원칙이 그건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하자면 사법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으면 돼야 되는 거죠. 그 뒤에 네. 사면이나 복권이나 그건 또 그거대로 절차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죄가 있다면 뭐 이 자리에 계신 분 누구라도 네. 똑같이 가서 저는 처벌받는 죄 것이 지은 적 없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근데 네. 제가 굉장히 아픈 대목일 네.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수사를 받고 그리고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수사 자체는 필요했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수사가 예를 들어서 정말 혐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것은 명백하다라고 하면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던가 그러면은 이제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그러나 문제는 그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이것이 불순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말하자면 책임이 파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쩌다 보니까 그것이 그런 범죄 사실이 발견돼서 그렇게 수사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은 네, 정치적 네. 책임대로 져야 될 것이고 그러나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이 발견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내려가서 민주주의 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수사가 재개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게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된다면 그 후에 만약에 사법 처리가 있다면 그거는 정치 보복의 차원이 아니니까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할 아마 필요가 이제 있다. 일일이 우리가 다 짚어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 개의 경우가 좀 다른 부분이 다르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대선 출마 여쭤보는데 계속 문자에 들어오고 예. 있습니다. 출마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대답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한다고도 대답할 수 없다. 탄핵 인용이 정말 될지 안 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다 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더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럼 최종 결심은 어떤 결심을 하든 예. 탄핵 심판을 보고 나서 하겠다. 그렇죠. 근데 뭐 저한테 그렇게까지 강한 요구가 들어올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국민들은 굉장한 관심을 예, 갖고 예.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 이 촛불 대 태극기 공론 분열이 지금 심각합니다.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좀 헌법재판소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은 거기서 한 발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업에 더 매진해달라. 지금 국정이 지금 공백 상태인데 네. 정말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총리 좀 일하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돌아가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헌재의 그 판결 심판 예. 내용을 보는 것이 옳다. 네. 국정에 전념해야 되실 네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서 예.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악수하시죠. 일어나셨습니다.